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혹시 스스로를 나는 머리가 나쁜 것 같아. 나는 좀 부족해.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정말 큰 울림을 줄 겁니다. 스스로를 머리 나쁜 아이라고 불렀던 한 소년이 어떻게 조선 최고의 학자 반열에 올랐는지 그 비밀을 다산정약용의 기적 같은 교육법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배경은 1802년 아주 추운 겨울의 강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대 최고의 천재였지만 역적으로 몰려서 머나먼 땅으로 유배를 온 다산정약용. 그야말로 절망의 한가운데 있었죠. 바로 그 앞에 15살짜리 시골 소년 황상이 나타납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은 정말 간절한데 스스로는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이 소년.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바로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절망 속의 만남입니다. 소년 황상이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간신히 입을 뗍니다. 선생님, 저처럼 머리 나쁜 아이도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와, 이 한마디에 이 아이의 모든 불안감과 동시에 그 뜨거운 열망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당대 최고의 지성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고백하는 이 어린 제자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황상은요, 자기 약점을 절대 숨기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다 털어놓습니다. 첫째, 저는 머리가 둔하고 무디입니다. 둘째, 저는 앞뒤가 꽉 막혀서 융통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는 게 없어서 너무 미련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아니, 이 솔직하다 못해 처절한 열등감의 고백이 역설적으로 위대한 교육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 보통의 스승이었다면 아마 아니다, 힘내라,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겠죠. 근데 다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정이나 위로 대신에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딱 제시하거든요.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 다산의 역발상 처방입니다. 다산은 이 소년의 정직함 속에서 오히려 엄청난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조선 교육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철학 중 하나인 삼근계를 선물합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이 놀라운 지혜 한번 같이 보시죠. 바로 여기서 다산의 진짜 놀라운 통찰력이 폭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둔하다고 좋은 거다. 둔한 사람은 한번 파고들면 얕게 파는 법이 없어. 아주 깊은 구멍을 뚫지. 그게 바로 너의 깊지가 될 거다. 앞뒤가 꽉 막혔다고? 그것도 좋은 거다. 그런 사람은 한번 길을 내면 그 길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탄탄대로가 된다. 그게 너의 기반이다. 미련하고 부족함을 안다고? 그게 최고다. 그런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다하기 때문에 그 학문이 가장 성실해진다. 와, 정말 대단한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 그래서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부지런할 근. 이 세 글자. 이게 바로 소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마법의 열쇠였던 겁니다. 타고난 재능보다 결국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다산의 핵심 가르침이었죠. 근데 다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황상에게 치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치는 어리다는 뜻이고 율은 밤나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밤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좀 느리게 자라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단단하고 알찬 열매를 맺죠. 너는 반짝하는 천재가 아니야. 너는 천천히 자라 가장 단단한 열매를 맺을 어린 밤나무다. 이건 그냥 별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꾼 가장 위대한 정체성의 선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처방,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그 40년간의 끈질긴 증명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황사는 스승이 써준 그 삼근계 쪽지를 평생 가슴속에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글을 읽고 썼습니다. 스승은 유배에서 풀려나고 또 세상을 떠났지만 제자의 이 루틴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던 거죠. 그는 여전히 스스로를 어린 밤나무라고 부르면서 묵묵히 정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삶을 증명해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조선 최고의 엘리트이자 정말 까다로운 예술 비평가였던 추사 김정희입니다. 제주도 유배에서 돌아오던 길에 우연히 만난 이 시골 노인 황상에게서 그는 말 그대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추사는 황상의 그 남루한 옷차림 너머에서 풍겨나오는 책의 기운과 문자의 향기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탄했죠.
한양의 똑똑한 선비들은 입으로만 도덕을 떠드는데 이 시골 노인네는 40년을 몸으로 그걸 실천하며 살아왔구나. 말로 하는 학문과 삶으로 증명하는 학문의 차이를 깨달은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으로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제자가 마침내 스승의 무덤 앞에 서게 됩니다. 1845년 황상은 72살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늙은 몸을 이끌고 강진에서 남양주까지 그 머나먼 천리길을 걸어옵니다. 스승이 돌아가신 지 9년 만이었죠. 푸른 풀이 돋아난 스승의 무덤 앞에 백발의 제자가 엎드려서 자신의 평생을 하나의 보고서로 올립니다. 그가 스승에게 바친 평생의 보고서, 그 핵심 내용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일찍이 스승님께서 주신 삼근의 가르침을 지난 4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고 품고 살았습니다. 제 손바닥에 이 굳은 살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60년간 붓을 잡아 생긴 이 굳은 살, 이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논문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황상의 이야기는 그냥 한 옛날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어린 밤나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죠. 황상은 정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승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말년에 자기가 살던 집의 이름을 일자암이라고 지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글자를 모신 암자라는 뜻입니다. 그 한 글자가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부지런할 근. 그는 83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바로 이 근이라는 글자 아래에서 책을 읽고 차를 마시며 스승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가 자식들에게 남긴 유산은 돈이나 땅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언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손을 한번 보아라. 이 손바닥에 굳은 살이야말로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유일한 재산이다. 평생의 성실함이 만들어낸 이 흔적, 이 굳은 살이야말로 그 어떤 재물보다 가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거죠. 그의 유언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지런함을 우리 가문의 보물로 삼을 것. 둘째, 절대 백성을 착취하지 말고 청렴하게 살 것. 그리고 셋째, 우리를 사람 만들어주신 다산 스승님 댁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 것. 그의 삶 전체가 바로 이 3가지 약속으로 완벽하게 응축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둔하고 막히고 미련했던 소년 황상, 그는 삼근이라는 태도의 힘, 꾸준함의 힘으로 당대 최고의 지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습니다. 재능은 화려한 꽃과 같아서 금방 피었다가 집니다. 하지만 성실함이라는 태도의 뿌리는요, 결국에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울창한 숲을 만들어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한 글자가 자리 잡고 있나요? 여러분이 평생을 걸쳐서 파고들어야 할 구멍, 닦아야 할 길은 과연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의 소중한 한 글자를 꼭 찾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